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모였다. 2017년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5년부터 법무부 주최로 이뤄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올해로 벌써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법과 사법 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법 질서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법적 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무부 대표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모의재판을 통해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은 피고인을 사적으로 알거나 피고인이 정확히 누가 처음인지 알고 겁니다. 부정적인 어떤 걸로 기억하는지 맞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증명할 사실을 의도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을 저희가 오늘 모의재판 경연하고 검사, 변호사, 교수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본선에서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법 제23조에 따라 동시 중단에 의한 피고인이 시체를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으로 하나씩 증인서보다 이렇게 괜히 입장하고 궁금해지나 작년에 못 받은 최우수상을 올해는 받고 가게 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것이 저희 친구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증인이 무슨 없고 정치 조력과 홍보시간은 제가 교육 두세 차례 휘두르지 모의재판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 교환과 타협, 배려를 배우며 더 큰 나무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더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남아 옷의 상표와 신발 저 보고서를 주십니다. 저는 없이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범에 관한 형법 제32조에 동평주 화이팅! 남원주 화이팅! 질보중 특별학생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다. 앞으로도 살아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였던 2017년 제12회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그들의 열정 가득했던 도전의 시간, 그리고 함께했던 뜨거운 땀방울. 오늘도 목표를 향해,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전국 청소년들의 열정의 청춘 불패를 법무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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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얼음 정수기를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산에는 평소 앓고 있던 임신성 당뇨병이 주 원인일 수 있으며 성수기업은 원고의 지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조산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 기술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안전성 검사에서도 매우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다소 심각함이라는 판정 결과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원고는 임신 당시에 임신성 당뇨와 그 합병증의 양수가다증이 있었습니다. 조선욱 씨의 정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얼음에 검은색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정수기업에서 제대로 공지해 주었다면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성수기업 측의 정수기라고 판단됩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피고 측의 노력을 부정하며 피고 측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던 노동자 김기만 학생에게 민법 750조와 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도적으로 선물을 준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피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라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생각 환자는 상담에서 학교 일과 학생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서 학생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유로 묵과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불의의 불복함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일주일에 단 4번의 수업밖에 없는 피고들로 인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 원고가 앞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행위는 피고 현 대표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함으로써 기사들의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효율적 운영 및 운전기사들의 소득 증가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개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노출시키고 이런 것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설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겼습니다. 아니요, 따로 기간이나 시간을 한정해 놓지 않고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특정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회사 직원들은 업무 중이 아닐 때에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편의성을 위해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려던 의도가 이 위치 정보 시스템의 도입 동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몇 안 되는 특정 지점의 문제점을 전국의 모든 가맹점들에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며 가게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방송사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만 카스테라의 식용유 함유량 역시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이 전혀 아니죠. 가게 이윤을 위해서 진짜 달걀이 아닌 액상 계란이나 분유를 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점을 보여주면은 아무리 다른 가게라도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 파는 데를? 방송에서 A, B, C, D 가게로 문제 가게를 분류하여 대만 카스테라의 문제점을 보도했던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PD, 정보 발시와 침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제보 과정 자체에서 내용의 왜곡이나 과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요?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으로서 비록 브랜드의 이미지에 전체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이 역시 방송보다도 SNS의 영향력이 더욱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 하지만 표현상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건 인정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저는 양심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던 전국의 가장들에게 피해액을 꼭 돌려주고 싶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방송을 내보낸 건데 지금 그걸로 얼마를 배상하라는 건지 이런 식이면 저희 같은 프로그램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임신한 학생이 등교할 경우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원고 김희지를 향한 부당한 대우, 직간접적인 비난, 강압적인 자퇴 권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임신으로 인한 주변 상황으로 인해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고로 인해 학교와 학급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인부의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부모들은 의지가 계속 학교에 다닌다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서 충분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임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범한 여학생들처럼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고는 커스텀 치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취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사의 저작권을 크게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제작물이 원고의 수익 구조의 상당 부분 이익도 가져다 준 것으로 직접적인 피해만을 끼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제작물로 인한 원고의 수익 창출은 외부적 행위로 인한 부수적인 산물일 뿐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로 인해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신난다 프로젝트는 커트라이더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 상의 자체적 다운로드 수와 스킨 구매 비율 그리고 평균 구매 액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무단 배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고 또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난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 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반하장으로 고소하다니
이는 정말 전인 공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죠. 네 번째 경연팀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번째 팀은 하나고 새드렉스 팀입니다.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 환영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베풀지 않았는데 배포하지 마라는 제목의 민사 모의 재판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하나고등학교 법동아리 새드렉스 지도교사 김한승입니다. 저희 하나고등학교는 2014년, 2016년 전국 법교육 최우수 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법동아리 새드렉스는 지난 5년 동안 지역대회 4회, 전국대회 2회 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1년 가까이 대본을 쓰고 수정을 하고 손발을 맞춰 열심히 연습해온 학생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의 재판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게임 내 스킨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게임 내 캐릭터의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스킨은 게임 회사의 주 수입원입니다. 게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스킨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를 커스텀 스킨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커스텀 스킨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위반했는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상 불법 행위 입증 책임,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다양한 법리들이 녹아 있습니다. 관련돼서 쟁점을 간단하게 화면을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스킨2를 이용자들에게 배포해서 당사 저작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가. 두 번째,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개발이 커트라이더의 이용자 수를 증가시킨 외부적 효과가 원고가 입은 손해에 준하는가. 원고가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배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는가. 또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가 등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하단 6201-11호 손해배상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원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건곤의 변호사 무진장, 변호사 배상에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 출석하셨습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감리의 변호사 정말인 변호사 제대로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소장에 의해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의 의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 원인 요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주 맥스는 2014년 3월 25일부터 근 2년간 커트라이더 게임을 제작, 판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맥스에서는 게임을 제작 및 판매를 실시할 당시부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자유자재로 변경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실제 개발 과정에서 쓰인 프로그램인 스킨2를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당사는 스킨2를 통해 제작된 스킨의 사용을 유료 스킨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일부 게임 모드에서는 제한하였고 이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킨 채 스킨2를 통해 제작한 스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게임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에 큰 변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스킨 판매 부분에 있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무직의 취업 준비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금을 들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홍보 배너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주기적인 스킨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굳이 돈 쓰면서 공식 스킨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를 밝힙니다. 원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피고에게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의 배포 중지를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의 사업 방식으로 말미암아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원고 제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당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104조의 2, 1항,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에게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의 요지를 밝혀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가 그저 게임 이용자의 입장에서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게임 판매 개시로부터 약 6개월 후였고 프로그램 제작의 목적 및 동기는 본 게임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한 비영리적, 비상업적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의 제작물을 통해 오히려 이용자 수가 간접적으로 일부분 증가하여 회사의 이익 창출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음을 객관적 증거로서 증명하겠습니다. 이는 피고의 제작물이 원고의 수익 구조에 상당 부분 이익도 가져다준 것으로 직접적인 피해만을 끼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술적 보호 조치는 당사의 수익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원고 측은 애초에 제시한 특정 게임 모드에서의 자사의 스킨 외에는 사용 불가하게 하는 보호 조치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커스텀 스킨의 배포가 가장 활성화되었을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그 시점이 공식적인 스킨 판매에 있어서 손해를 보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자사 스킨 판매에 있어서 이익을 보기까지는 저작권 침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측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은 준비 서면을 바탕으로 피고 소송 대리인에 대하여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제작물을 통한 간접적 수익 창출 효과는 극히 비본질적인 것으로 재판의 논점을 완전히 흐리고 있습니다. 피고의 제작물로 인한 원고의 수익 창출은 외부적 행위로 인한 부수적인 산물일 뿐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로 인해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고의적으로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의 배포를 방치하였다는 피고 측 입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백히 주장합니다. 신생 기업인 원고 주 맥스는 게임의 총 이용자 수 추이와 전체 수익만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였기에 스킨 판매량의 매출 감소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원고 측의 대응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의 배포를 방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이에 대해 반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커트라이더 게임의 이용자로서 게임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비영리적 목적으로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이 배포된 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을 때에도 피고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전환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며 피고가 악의적으로 원고의 수익 구조에 손해를 끼칠 그 동기가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제작은 원고의 게임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주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한 원고가 커트라이더에 취한 보호 조치는 그 수익 구조를 보호하기 위함일 뿐 본질적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조 28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자세한 정황 및 근거들은 차후 증거와 증인들을 바탕으로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 소송 대리인은 더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그리고 오늘 진술을 통해 쌍방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원고가 스킨2를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여 당사 저작권의 일부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가. 둘째,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개발이 커트라이더의 이용자 수를 증가시킨 외부적 효과가 원고가 입은 손해에 준하는가. 셋째, 원고가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배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는가. 또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가. 이 세 가지 쟁점 외에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예. 원고 측에서는 본사의 매출 변화와 관계없이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갑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의 커스텀 스킨 무료 배포로 인해 입은 원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2호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 측의 행위가 원고 측의 스킨 판매에 방해물을 제공하기 위한 고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제3호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더불어 원고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입증하기 위하여 스킨 제작부서 팀장인 마징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커트라이더 스킨 판매 적자 손해가 피고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게임 마케팅 팀장 엄청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회사 재직 당시를 증언해줄 피고의 회사 동기였던 오다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거와 증인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소송 대리인은 신청할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까? 네.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이 커트라이더 이용자 수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합니다. 또한 커스텀 스킨의 기획과 배포 과정에서부터 비영리적 목적이 있었고 고의적인 보복을 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 제2호증을 제출합니다. 더 나아가 게임 유저들이 커스텀 스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을 제3호증을 제출합니다. 끝으로 게임 유저 수와 스킨 판매 손해액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을 제4호증을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의 커스텀 스킨 제작 목적의 비고의성과 순수성을 규명하기 위해 피고의 오랜 친구인 지은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프로그램 이용자 장구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거와 증인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변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신문 등을 위한 변론은 2016년 7월 25일 오후 2시에 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가단 6201호 손해배상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단독 재판으로서 부장판사 한승기 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성실히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법무법인 권곤의 변호사 무진장, 변호사 배상에 출석하였습니다. 금일은 원고 대표자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법무법인 감리의 변호사 정마림, 변호사 제대로 출석하였습니다. 오늘은 피고 또한 출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변론 기일입니다. 지난번 변론 준비 기일에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채택한 원고 측 증인 3명, 피고 측 증인 2명에 대하여 오늘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변론 준비 기일 결과에 대해 쌍방 대리인이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증인부터 호면하겠습니다. 증인 마진가 씨, 엄청나 씨, 오다쿠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 증인 호명하겠습니다. 증인 지은이 씨, 장구렘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증인들은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마징가 씨가 대표로 선서하십시오. 나머지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마음속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언에 앞서 원고 피고 측 소속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들을 분리 신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들이 모두 제정한 상태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마징가 씨는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대기석에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소속 대리인은 증인 마징가에 대한 주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은 자신의 이름과 현재 소속을 밝혀주십시오. Yes, 저는 미국에서 MIT를 졸업하고 스타 컴퍼니 맥슨에서 워킹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 진가마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커트라이더 게임 프로그램 제작에 총괄을 맡았고요. Now 커트라이더 스킨 개발부 팀장으로 워킹하고 있습니다. 증인 혹시 한 질문 하겠습니다. 네. 스킨 개발이란 정확히 어떤 일을 의미하나요? 스킨 시스템은 게임 내에서 캐릭터의 모습을 바꿔주는 것으로 간단히 말해 옷 입히기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저희는 그런 스킨 자료를 디자인, 프로듀싱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렇다면 증인, 원고는 커트라이더와 함께 스킨툴이라고 하는 스킨 제작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미지너리와 크리에이티비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실제 게임 개발에 사용 중인 스킨2를 배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제작한 스킨과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스킨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이용자가 제작한 스킨은 1대1 경쟁 등의 모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의 스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어베일러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루 스킨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저희 측이 이루 스킨을 적용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증인이 언급한 1대1 경쟁 등의 모드, 이런 모드에서는 이용자가 제작한 스킨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Yeah, of course, never. 그렇다면 본 게임에는 분명히 기술적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인 정숙하세요. 네. 증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마징가 씨의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증인, 원고가 취한 기술적 보호라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제작한 스킨에 비해서 이용자가 제작한 스킨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먼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로핏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보호 조치는 어디까지나 원고 측의 수익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군요. 뭐 그런 셈이라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조 신문이 없다면 증인 마진가 씨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고 측은 다음 증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해 주십시오. 증인은 자신의 이름과 현재 소속을 밝혀주십시오. 네, 저는 현재 주 맥슨 소속의 게임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엄청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마케팅과 더불어 회사의 수익 구조 분석이나 매출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이것은 커트라이더 게임의 스킨 판매 그래프입니다. 이를 보고 간단한 분석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확연하게도 이 그래프는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 그래프가 없는 한 정확한 분석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그래프만을 본다면 커트라이더 게임은 확연히 적자를 낼 정도로 스킨의 이용자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킨 판매에 의한 수익 창출이 전체 매출의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엄청납니다. 스킨 판매 수익은 저희 회사 전체 수익의 48%그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것도 커트라이더 초창기 때 얘기죠.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데 그에 비해 스킨 이용자 수는 늘지 않으니까 지금은 전체 수익의 28%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피고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죠.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스킨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이용자 수 이익과 그 이익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방치한 사실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 게임 이용자 수 추이와 매출액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난다 프로젝트가 처음 배포된 2014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증폭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되어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주식회사 맥슨에서 게임 출시와 동시에 스킨 제작 툴을 배포한 시점은 2014년 3월 25일. 피고가 커스텀 스킨을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4년 9월 18일입니다. 1년이 훌쩍 지나도록 피고의 커스텀 스킨 배포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몰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게임을 가지고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구구절절 다 알고 있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엄청나 씨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고 측은 증인 신문을 진행해 주십시오. 증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넥슨에서 게임 개발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오다쿠예요. 커트라이더 게임이 출시될 때 남달리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신 동기 맞으시죠? 제가 커트라이더 게임 초기에 같이 스킨을 만들었어요. 근데 달리는 얼마 못 가서 해고당했어요. 근데 좀 미안하네요. 같이 만든 스킨으로 저만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럼 혹시 남달리 씨가 해고된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난리가 회사를 나갈 때 꼭 복수하겠다며 이를 갈며 나갔어요. 참,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분노하는 모습이 정말 아직까지 눈빛이 선하게 기억에 남아요.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한예슬 씨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증인 지은이에 대한 주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지은이 씨,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달리의 15년지기 친구인 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경영 상담을 해주는 경영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일이요? 그렇다면 혹시 남달리 씨의 사업에 있어서도 컨설팅을 해주셨나요? 처음에는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달리의 목표와 태도를 보고 제대로 컨설팅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남달리 씨의 태도가 어떠했기 때문인가요? 우선 달리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도 엄청났죠. 그런 달리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에도 달리는 말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게임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끝까지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달리 씨는 항상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을 뿐 자신의 전 회사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군요. 아니, 달리 성격이 복수라뇨. 저 친구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피해 입을까 봐 전화도 제대로 못 하는데요, 뭘. 알겠습니다, 증인.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남달리 씨와 15년 지기 친구라면 남달리 씨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달리 어머님보다 달리를 더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남달리 씨가 게임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당했을 당시 남달리 씨와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제 기억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함께하며 위로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남달리 씨가 뭐라고 하소연하던가요? 그때 달리가 굉장히 억울해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달리는 회사에서 일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정시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달리가 잘리다니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 증인은 평소 피고의 행실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회사의 정리해고는 남달리 씨의 복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건이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제주 신문 있으십니까? 제 주신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지은희 씨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증인인 장그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지체 없이 주신문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자신의 이름과 직업,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몰라요? 저 요즘 파프리카 TV에서 제일 핫한 BJ 장구렘이라고요. 주로 어떤 방송을 하고 있나요? 주로 게임? 그 중에서도 커트라이더? 커트라이더 게임 방송만 하면 그렇게 별풍선을 쏜다니까. 그럼 커트라이더 게임으로 인기 BJ가 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다 커스텀 스킨 덕분이죠. 제가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무도 별풍선을 안 쏘더라고요. 아, 커스텀 스킨으로 관심을 끈 거군요.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도 늘었을걸요? 제 파프리카 TV랑 노트북 댓글에서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커스텀 스킨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증거가 있나요? 그거는 게임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소송 대리인 신문 진행하세요. 증인, 커스텀 스킨이 나온 후부터 회사에서 대형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커스텀 스킨이 나온 후부터 여러 이벤트가 쏟아졌던 것 같기도 한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장그램 씨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고와 피고 측 증인들이 계속 방청하고 있습니다.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은 추가로 신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들은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측 최후 변론 진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신난다 프로젝트로 인해서 원고의 자사 수익이 표면적으로 창출된 것은 맞습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스킨2를 무료로 배포한 사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게임이라는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적 성격에 맞추어 다양한 게임 이용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온라인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스킨2를 사용하여 재생산한 캐릭터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묘안을 통해 회사의 수익 구조에 생채기를 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가져다준 외부적 수익 창출의 효과는 원고 자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서 이는 원고의 프로그램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하겠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시적인 손해를 준 사실관계 하에 더욱 명백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용자 증가 추세가 꼭 커스텀 스킨 때문은 아님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주 맥슨 게임사에서는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이 배포된 이래로 대형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이는 수익 창출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 커스텀 스킨 때문에 게임에 대한 흥미를 상실했다는 댓글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증인의 증언을 모든 이용자들의 입장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규명합니다. 끝으로 피고가 실직한 이후 원고에 대한 악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인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고의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피고는 게임 프로그램 상의 자체적 다운로드 수 16만 회, 전체 10%의 스킨 구매 비율, 그리고 평균 스킨 대금 5,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8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무단 배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최후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가 자사 게임에 취한 조치는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주 목적이 아닌 수익 구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련의 기술적 보호 조치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증거와 증인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2014년 9월 말을 기점으로 원고 측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수익 구조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게시한 유료 스킨을 구매하는 의도는 단순히 캐릭터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수적인 캐릭터의 성능 증진과 공격력의 향상을 위한 아이템을 보유하기 위해는 등 상당히 다유인적입니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구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유료 스킨 판매량의 감소가 오직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개발이라고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또한 커트라이더 게임의 이용자 수를 늘리고 게임에 대한 재미를 풍성하게 만들어 더욱 즐겁게 게임을 즐겨보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구상의 순수성과 비고의성을 부디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끝으로 자사 게임의 사업에 도움이 될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손해가 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배포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원고 측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했으므로 변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우선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판장님. 원래 저희 유료 스킨 아이템은 저희 전체 게임 매출액의 약 48%를 달하는 매우 주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남달리 씨가 무료로 배포한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 유료 스킨 아이템의 매출액은 약 28%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확한 수치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이 저희 회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고 또 분명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재판장님, 제발 정의로운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 대표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재판장님. 저는 커트라이더 게임 이용자들이 보다 더 게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신난다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또한 제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봉사하고자 또한 게임을 보다 더 재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디 이 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2016년 8월 29일 오전 10시 이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착석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가단 6201-11호 원고 주식회사 맥슨과 피고 신난다 프로젝트 간의 손해배상 청구 등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회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 사건은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만큼 혹시 출석한 당사자가 있습니까? 당사자와 그 대리인 모두 출석했습니다.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출석했으니 오늘은 판결 이후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항에서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의미를 남욱의 저작권 등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보호 조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게임에 취한 보호 조치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게임의 배포권, 동일성 유지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가 취한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법이 정의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상정 중 커스텀 스킨 이용자 수 감소로 인한 손해와 전체 게임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한 이득이 서로를 상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득과 손해가 공제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 증가가 커스텀 스킨 판매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당 인과관계의 이익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피고의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배포로 원고의 스킨 판매 이익이 줄었으며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결과인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한 이득은 공제해야 할 이득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있어 피고의 고의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 측에서 원고 회사의 수익 고조에 해를 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로 중과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악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복수심이 이토록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요구되는 노력과 자본의 동기가 되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들어 피고 측의 고의성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액수 책정 중 원고 측의 고의성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저작권자가 주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즉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면 민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여 과실상계로 배상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저작권자가 방치를 한 연유나 침해를 자각한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 측에서 제시한 추정치로부터는 이 사실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 측의 주장을 부인하겠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나 손해배상 액수 책정에 관한 여러 쟁점에서는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손익상계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수와 구매 비율, 스킨 대금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원용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했으므로 참고로 항소 절차를 안내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작은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진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고 학생들 정말 깨알 연기력이 돋보이는 그런 모의 재판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과 함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관련된 주제로 모의 재판을 잘 준비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재판장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이제 사실은 손해배상 인정에 있어서 손해배상 액수가 왜 나왔는지가 이제 좀 자세히 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도 잘 드러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그 6천만 원 인용을 했는데 이제 원고에 보면은 1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났다라고 해서 그 어떻게 인용된 것인지 자세히 좀 나타나 있는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별달리 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재판장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포시켜서 게임사 그 원고 측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피고에게 중단하라.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를 인용했는데 이러한 금지 청구 인용은 왜 하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금지 청구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일단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그걸 멈추기 위한 게 사실 1차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하는 거는 그 이미 지나온 행위에 대한 배상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금지하는 건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인용한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에 보면은 이제 저작권법 그 제104조의 2를 보면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여서는 안 된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만약 기술적 보호 조치가 무력화되면은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무력화를 금지시키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배포 금지를 명하였고요. 그다음에 좀 더 추가로 그 100억 원이 왜 6천만 원이 인용된지 좀 설명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선 때 이제 100억 원을 이제 산정을 했었는데 그 액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어서 그 중간에 그 원고 측에서 8천만 원을 소송을 제기한 걸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고 측에서 왜 8천만 원을 이제 산정하게 됐냐면은 이 게임 이 원고 측의 그 커트라이더 게임 그 다운로드 횟수가 16만 회인데 그 중에서 10% 정도의 이용자가 원래 스킨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킨 가격은 5천 원이었고요. 근데 이 스킨 구매 비율이 확 떨어지면서 그 액수가 손해액에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8천만 원을 했고 그다음 6천만 원으로 실제 판결을 내려진 점은 이제 이 원고 측에서 피고 측이 중과실을 했다고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했는데 저작권법에 보면은 만약 그
실수로 침해를 한 경우에는 보통 한 저작물당 1,000만 원을 이제 보상하라고 하고, 만약 고의로 했으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제 중과실이 이제 여러 요점, 그 원고가 제기한 그 여러 요점 중 하나여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5천만 원까지, 그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이제 4천만 원,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4천만 원이 이제가 그 줄어져야 되는데,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절반으로 대략 계산을 해서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용했습니다. 예, 원래 대본이라는 것이 여러 번 읽어볼수록 아쉬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재판의 경우는 제가 사전에 받은 대본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이 바뀌어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변론 준비기일에서 피고 소송 대리인 1, 2의 변론도 많이 좀 내용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았고, 그리고 증거 중에서 을 3, 4, 5 정도 추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특히 뭐 청구원 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받아 적을 수 있었던 게 이거밖에 없었는데, 청구 원인 요지 진술 시에 피고는 무직의 취준생이면서 홍보 배너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고 이런 것을 넣어서 이제 구체적인 위반 행태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너무 대본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대본을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자 했는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원고 측 증인 중에 오다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등장시킨 것이 참 참신하다. 그래서 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 보면은 거기가 형사 사건이긴 하지만 주인공 주진모의 알리바이 입증을 위해서 그 피해자인 여배우의 팬클럽 회장을 등장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지금 재판에서는 갑자기 이분이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내용이 실제 경연에서 바뀐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피고가 취준생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피고가 이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하였다를 이제 원고 측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업 준비생은 보통 갖고 있는 자금이 적은데도 이렇게 약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 원고한테 손해를 입히려고 했다면은 이제 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피고가 만든 프로그램 엄청 흥행시키려고 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취업 준비생이라는 요건과 그리고 홍보 배너, 고가의 홍보 배너라는 증거를 활용했고요. 그 두 번째 그 오다쿠에 대한 증인에서는 사실 이제 이것 또한 그 원고 측이 피고가 고의성을 가지고 그 중과실로 이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했다라는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간 복수심을 활활 타오르는 그 피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좀 더 이제 그 전 오다쿠의 증인도 좀 필요한 내용이긴 했지만 이 주장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피고 프로그램 배포로 인해서 원고의 유료 스킨 프로그램 판매 수익은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피고 프로그램에 인해서 원고의 게임 그 판매 수익이 증가했다는 거는 지금 인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판단을 안 해도 된다고 한 건가요?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해서 그래서 그 원고 측의 이익이 늘어난 거 맞는데, 네, 그 별개의 상황, 직접적으로 이 커스텀 스킨 프로그램 때문에 는 건 아니라고 봐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는 거는 아니다라는 네. 취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오다쿠 증인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오다쿠 증인의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커스텀 스킨과 유저 수 간의 그런 상관관계를 입증하려고 했었던 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점은 아까 나왔던 장그램 증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다쿠는 여기보다는 보다 피고의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 면에 있어서 더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왠지 이런 소송을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고 기술적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실제 소송이 있다면 원고 측의 증인, 피고 측의 증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가 나와서 감정 뭐 결과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하나고 팀의 인사를 끝으로 네 번째 팀의 경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써 네 개 팀이 정성껏 준비한 모의 재판 경연을 모두 끝 마쳤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12회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 대회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정말 저희 오늘 이 대회에 위해서 정말 많은 참가자 학생분들과 그리고 많은 담당자분들께서 더운 여름부터 참 많은 고생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주셨는데요. 그간의 가진 노고와 그리고 노력에 먼저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 대회 시상식을 우리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학생분들과 그리고 내빈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위해서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님께서 격려사 해주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고기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듯하더니 내일이면 어느덧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기에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여러분과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수한 성적으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서 뜨거운 경연을 펼쳐준 청소년들과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오늘 모의재판 대회에는 전국 19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참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본선에서는 SNS상의 명예훼손, 아파트 층간소음, 저작권 침해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제로 수준 높은 경연을 펼쳐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법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의지와 능력을 길러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법가의 사상을 집대성한 한 비자는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엔 오래도록 이롭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사업 절차는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지켜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긴장되는 순간이죠. 순위 발표와 그리고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루 종일 고생해 주셨던 이분들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려볼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그 결승전의 최종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민사부문 대상 동천 고등학교 유시티아 2팀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을 수상한 각 팀의 선생님께서는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시게 되셨고요. 시상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을 대신하여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사부문 대상팀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자, 위치하면 자, 그러면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고등부 민사부문 대상 종촌고등학교 스페스 유스티티아 팀 2팀. 위 학교는 법무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법무부 장관 박상기 축하합니다. 네,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수민 대표 학생. 혹시 오늘 이 대상 탈 때까지 우리가 준비했었던 그 노력의 그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 조금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신설학교라서 작년에 동아리 만들고 자치법정 시작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모의재판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 같이 학기 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재판에 나오면서 이제 법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서 좋았고 저희 팀 이름처럼 정의가 희망이 되고 그리고 법을 사랑하는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 가겠습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 내년에도 다시 만나요.